안녕하세요 여러분, 충북 참치수다 셰프 김영식입니다. 제 사제를 털어서 참치 스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뭐 드셔도 됩니다. 네, 드셔도 돼요. 드셔도 되고. 네. 먼저 우리 회원님 먼저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 시민연대 오래된 듯 새로운 회원 김태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운수회사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두 아이의 아빠가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좀 이렇게 길게 해야지. 먹을 시간을 주셔야지. 혼자만 먹고 말이야. 아, 드셨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어제 참치 맛있네요. 예, 맛있습니다. 아, 이게 확실히 참치가 좋아요. 충북 참치도 맛있어요. 오, 참치 진짜 맛있어요. 네. 근데 간단하게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우진교통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 버스 타고 다닐 때마다 우진교통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게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딱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딱 제목 자체가 너무 어려워. 예, 맞습니다. 좀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정식 명칭은 더 길어요. 더 어렵고. 음. 협동조합형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우진교통이 네. 저희 회사의 정식 명칭입니다. 네. 아직 협동조합은 아니고요. 예. 그렇지만 노동자들이 예. 협동해서 그리고 자주적으로 자치를 하면서 회사를 운영을 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협동조합형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우진교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2005년도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네. 회사의 경영권 인수해서 지금까지 18년 동안 올바르게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노동자들이 대표의 임금에서부터 네. 단시간 노동자 임금을 스스로 정하고 그리고 회사의 운영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전국에 몇 안 되는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회사인가요? 법적으로는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이라는 법의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주식회사라는 법적인 법인 형태는 일단 법적 성격은 주식회사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주가 노동자들인가요? 예, 전체 노동자들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요? 예, 네. 13년 이렇게 반추해 봤을 때 와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뭐 그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기억에 남는 순간이요. 네. 뭐 생각 안 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이 갑자기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우진교통의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네. 정말 이제 청주 시민의 발이잖아요. 발. 네. 저도 많이 애용을 하면서도 이런 기업인지 몰랐는데 청주 시민들에게 우진교통의 구성원으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청주 시내 내 버스는 6개 회사가 네. 이제 각자의 그 노선을 책임지는 책임 노선제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예. 어쩌다가 이제 버스를 탑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걸 잘 모르시는데 버스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버스 회사에다가 확인 전화를 하시면은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이제 분실물을 찾으실 수가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그 뒤에 차를 타고서 그 앞차를 쫓아가시면 돼요. 가시면서 버스 승무원분한테 같은 노선 승무원이면은 같은 회사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야, 승객 수를 늘리기 위한 수법 아니에요 지금? 뒤에도 이거 찍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정기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예, 뭐 더 이제 쉽게 그것도 방법이네. 그 생각은 못했네요. 뒷버스를 쫓아가는 거. 뒷버스를 타고서 앞에다가 놓고 내린 버스를 쫓아가는 거. 네, 그럼 똑같은 버스를 타고 가야 되겠네요? 번호가 똑같은? 같은 노선을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요새 이제 뭐 831이라든지 823 노선 같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 15분 간격으로 다 이제 계속 가는 거고요. 네. 저 중요한 거는 뒷차에서 승무원분한테 이제 전화를 연락해달라고? 연락해달라. 그래서 어디쯤에 앉았었는데 이야. 어떤 분실물이 있다. 근데 뭐 시시콜콜하게 뭐 이 안에 뭐 엄청 중요한 뭐 서류가 있느니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가방의 색깔이 제일 중요해요. 가방의 색깔. 네, 지갑의 색깔. 그렇죠. 이런 것들. 와, 그 굉장한 꿀팁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와, 버스에다 놓고 내렸을 때 당황스럽거든요? 예. 그때 뒤따라오는 버스를, 똑같은 번호의 버스를 타서 운전자분에게 전화를 좀 해달라고, 앞에 가고 계신 분에게. 네, 분실물 때문에. 네, 그리고 분실물에 대한 특징, 색깔 같은 걸 특히 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보관해 주신다 이거죠. 네. 이야.
그 이제 조그만 소품 같은 경우에 더군다나 그렇죠. 이게 돈통이라는 데 들어갈 수 있어요. 핸드폰이라든지 조그만 지갑 같은 것들. 네네. 돈통에 들어가면 이게 다음 날 찾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 버스 요금 내다가 돈통에 그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분실물 같은 것들을 예. 이거를 또 잘못 관리를 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두기에도 애매하고 그러다가 잊어버리면 본인 실수가 아. 되니까 이제 기사님들이 돈통에다 넣어요? 예, 돈통에다 넣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못 꺼내겠네. 그렇죠. 그날은 못 꺼내. 그날은 못 꺼내겠네. 네, 와, 그러니까. 그런 또 빨리 조치하시는 것을 오. 아니면 급한 중요한 물건이다. 핸드폰 같은 경우 요새 그거 하루만 떨어져 있어도 그냥 엄청 이제 오매불망 핸드폰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그렇게 해결을 하시는 거. 이거는 우리 그 참치 수다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 9시 뉴스나 8시 뉴스에 나와야 될 얘기야. 이게 전 국민이 알아야 될 사안인데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청주 시민에게만 이용한. 다른 데는 이런 시스템이 아닌가요? 그렇겠군요. 근데 뭐 KTX는 뭐 앞에 가면 뒤따라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버스는 충분히 가능하네. 네, 맞습니다. 야, 그 우리 청주 시민 여러분들 정말 혹시라도 분실하시게 되시면 뒷버스 타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번호가 다르면 안 됩니다. 딴 번호 타고서 전화하신다고 하면 안 돼요. 여기다 자막을 좀 하나 좀 달아주셨으면 달아주실 거예요. 최 PD님 그런 거 잘하세요. 예, 청주 시내버스 중구경제 관리위원회 전화번호를 하나 해주시면 아, 내가 타고 간 노선을 어느 회사가 운행했는지 그 예. 회사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운행 한 바퀴 도는 걸 한 탕이라고 저희는 보통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탕수가 차량이 아무리 자가용 차들이 늘어나도 네. 이 한 바퀴의 횟수가 하루에 5번, 네. 4번 뭐 네. 이렇게 정해져 있던 게 네. 줄지를 않아요. 신호등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중간에 승강장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이 바퀴 수는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일반 승용차를 타고서 네. 50-1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네. 동부정점에서부터 터미널까지 가는데 네. 일반 승용차로다가 50분이 걸리는 거리를 네. 시내버스도 50분 동안 가야 돼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승강장 개수가 44개입니다. 그럼 실제 걸리는 시간은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런데 그거를 50분 안에 가도록 지금 현재는 시간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시간 맞추기가 어려울 텐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난폭하다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빨리 이제 마음이 조급하시니까. 그렇죠. 근데 가끔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하면 버스 도착 예정 시간 같은 게 보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굳이 뭐 50분을 이렇게 맞춰야 되나요? 그걸 못 맞추면 페널티가 있나요? 못 맞추면 화장실을 못 갑니다. 아, 그 다음 출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체 횟수도 정해져 있고. 그렇죠. 야, 그럼 기사님들 진짜 뭐 교통 체증 있고 뭐 여러 가지 돌발 변수도 많고 하면 난감하시겠네요. 예, 그 시간이 출퇴근 시간도 똑같고 그러니까. 그 외 시간도 50분으로 다 똑같아요.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어에 상당히 이제 버스 운전 승무원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요. 예. 예, 초창기 그러니까 이제 전에 이제 시내 노선에서 이제 50km를 준수하자 뭐 이런 식의 캠페인들을 시나 이제 경찰청 쪽에서 이제 많이 하셨었는데 그걸 또 준수하면 너무 느리게 간다고 또 그러네. 민원 들어오고. 사실 근데 그러더라고요. 버스 타면서 리무진을 원하진 않아요, 우리가. 예. 뭐 편안한 거 원하진 않는데 가끔 가다가 좀 이렇게 덜컹덜컹 거리고 막 이제 급정거하고 막 그런 것들은 있긴 있는데 또 나름 또 우리 운행하시는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께서 좀 아셔야 돼요. 그 기사님들의 입장도 좀 이해하시고 그러면서도 뭐 그래도 안전 운행을 최대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기사님 참여연대 활동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으셨죠? 제가 뵌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아서. 예, 제가 가입한 거는 한 5, 6년쯤 된 것 같고요. 예, 이번에 이제 상임위원회에 이제 참여한 게 이제 지난 연말부터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상임위원으로 이제 활동하신다는 거는 정말 이제 많이 희생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특히 이런 윤석열 정부에 이렇게 지난번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네. 회의 때 좀 한 가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행동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제 시민단체의 활동도 정치성을 이렇게 비추는 것으로다가 네. 많이 이용당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아요. 네, 이게 이제 편가르기가 이제 지난번에 워낙 이제 대선 때 워낙 이제 상당히 이제 각들을 세우면서 거의 뭐 이제 49대 51의 승부 아니면은 뭐 49.99대 뭐 그죠. 50.01의 승부 뭐 이런 식으로다가 진행됐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다가 이제 막 이제 이것이 모두 무조건 편가르기 딱 잘라보면 그래도 40% 이상은 먹는 식의 맞아요. 어떤 그런 구조다 보니까 뭔 이야기를 꺼내도 이제 그 반대쪽에서는 이제 반대 주장들이 항상 대거리 되고 맞아요. 네, 그러면서 시민단체 활동도 그런 식으로다가 쟤네들은 저기 그쪽 애들이야 뭐 이런 족발, 뭐 네. 노빠, 문빠, 막 이런 그런 걸로 색깔을 개념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구조인데 시민단체 활동은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게 이제 뭐라 그러지 몰아가기로다가 가는 것은 좀 불만인 거고. 맞아요. 예. 예, 뭐 근데 뉴스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는 시민단체가 어떤 정치적인 투쟁 사실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 상황이 네네. 뭐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그랬고 종교단체도 그렇고 그런 민주화 투쟁을 했던 거는 뭐 사실입니다. 네네. 근데 그게 영원한 건 아니죠. 지금 뭐 우리 뭐 민주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뭐 정부에 대한 물론 비판도 하고 그리고 지방 정부, 지방 의회에 대한 비판도 하고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활동도 하고 하는 것들인데 너무 예를 들면 우리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김태경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의 또 구성원이시지 참여연대 활동하시지 예전에 또 환경단체 활동가로 하셨지 누가 봐도 완전히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좀 딸갱이? 뭐 이제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계속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상당히 이제 이분법적인 어떤 그런 구분. 그죠. 그러니까 나의 관점에서 음, 쟤 빨갱이야? 맞아요. 중국 세력 아니야? 그치.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그냥 정리가 저의 정체성을 정리를 해버리고 이게 저는 북쪽을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다가 되는 것들이 뭐 이런 거 역시도 정치권들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이용을 당한다 시민단체가. 그렇죠. 시민단체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언론 이야기 해도 되나요? 네. 예, 언론도 마찬가지로다가 이게 쭈뼛쭈뼛 이제 눈치를 보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걔네들이 깔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맞아요. 옳은 것들에 대한 판단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역관계에 맞아요. 대한 판단을 기반으로 다 하다 보니까 그죠. 어떤 정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좀 걱정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이제 그냥 리스크 빨리 끝내버리는 게 리스크를 제일 줄이는 방법이야라고 이제 지금 시장님이 판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뭐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것의 의미나 이제 자그마지만 그런 어떤 그동안 쌓여왔었던 그런 가치들을 일순간에 그냥 포크레인 데려다가 이제 까부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시청사 지금 예. 시청사 걸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시면 편집당해요. 우리 피디님한테. 근데 핵심은 그거 같아요. 우리 시민단체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 시민단체가 이렇게 확장하는데 어떤 제한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우리의 정체성이 딱 규정되어 버린 것이 뭐 그런 면에서 한번 활동가로서의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시민단체의 경험도 많으시니까 지금 뭐 시청하시는 우리 그 시청자분들 중에는 회원이 아니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뭐 요즘에 우리가 MZ세대 우리 회원으로 유입하려고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좀 지금 그런 시민단체를 관망하시는 분들에게 뭐 회원의 경험으로서 경험 있는 회원으로서 뭔가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회비만 내라? 아니 뭐라도 한마디 하시죠. 모든 MZ나 모든 젊은 사람들이 네. 가볍고 재미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누구나 그렇죠. 그렇지만 뭔가에 이제 탑승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두려움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함께하는 것에 함께하는 대해서 거에 대한 두려움. 뭔가 이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제 그냥 남이 옷을 입혀주는 거죠. 너는 이 옷이야 이렇게 하면서. 근데 시민단체라는 그 옷은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입혀준다고 해도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는 거고요.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참치 수다나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 뭐 재미가 없죠. 뭐한 50대 아저씨들 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 50대 아니 40대예요 저는. 네. 40대 50대 아저씨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재미없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는 좀 일정 정도의 내공 그리고 어떤 뭐 약간은 좀 잘리겠다. 아니 괜찮습니다. 네. 근데 저는 오늘 내 참치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어. 왜냐면 네. 버스에서 분식물 찾는 법 완전히 마스터했어요. 네네. 저 혹시 잃어버리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회원님 말씀하신 게 우리 이 참여연대가 뭔가 우리 회원님들이 관망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민 단체에서 뭔가 이렇게 떠먹여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회원으로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참여할 때 본인의 정체성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본인의 역할을 또 이렇게 찾아 나가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거. 뭐 저는 스스로는 좀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이런 고정 사회자도 제 이제 어디 역할을 찾아가고 있는 참치수다. 네, 구독자가 많아야 돼. 지금 우리 경쟁 코너들이랑 이게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할 때는 좀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뭐 그러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올해 김태경은 우리 참치에서 이것만 꼭 하고 싶다. 갑자기 심각해. 뭐 탈퇴를 고민하는 회원처럼 이렇게 심각해지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면 뭐 꼭 참치를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질문을 바꾸시면 안 돼요. 참치를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올해 소망. 나 2023년에 나 김태경은 소망이 하나 있다면? 저의 소망인가요? 아니면 조직의 소망인가요? 아니요, 개인의 소망. 수다의 소망인가요? 김태경 개인의 소망. 위원장님의 소망. 아닙니다. 그 개인의 소망. 뭐 회원 모집 뭐 100명을 달성하겠다. 뭐 그런 걸 하셔도 좋고요. 이건 대국민 그 공약이에요. 물질적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이 네. 계속 된다면 네. 지금 젊은 분들이 원하시는 공평이라든지 네.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참치 같은 조직이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켜지는 거거든요. 이 참치라는 조직이 오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야지. 맞아요. 좋아요를 클릭해 주셔야지. 맞죠. 예. 이 정의로운 사회가 더 정의로워지고 명언이네요. 네. 이러한 건강함이 오래 갈 수 있어요. 이쪽만 계속 커지면 이쪽은 조그매지는 것이 지금 어떤 상당히 양극단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제점인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양성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양한 관점들을 가져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생각하시는 정의라든지 공평 이런 것들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오므라이스 먹은 양반이 그랬잖아요. 공정과 뭐 정의 얘기했잖아요.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는요, 참여하셔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고 힘이 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그리고 여러분의 분야가 어려울 때 참여연대가 연대로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회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추천 있는 저로 해주세요. 우리 김태경 의원이 아니라 저로 해주세요. 예. 오늘 어떠세요? 유튜브 한번 해보시니까. 네, 정신이 없고요. 알겠어요. 다음부터는 저기 질문지를 꼭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지 없이 그냥 정말 애드립으로 하신 거라서 정말 완벽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저 참여연대 저기 윤영위원장님한테 좀 부탁드릴 게 하나. 네네네. 저희 와이프가 네. 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이에요. 그러세요? 예. 네. 근데 그러세요? 문제가 네. 환경운동연합하고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날짜가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내미가 밥을 못 먹어요. 아, 그러세요? 네. 뭐 아들내미를 데리고 오셔서 같이 아.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 바쁘신 와중에 이제 퇴근하자마자 막 와다다다 뛰어오신 거예요. 식사도 못 하시고 우리 김태경 회원님 모셨는데 오늘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참치수다는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와 같은 성화로 3탄, 4탄 계속 쭉쭉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